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평양 남북회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출발 전부터 이런저런 얘기들이 무성했었는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고 이용남 북한 경제담당 부총리는 평양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더라.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서도 유명한 인물이 되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 그 말 속엔 그냥 덕담으로 넘길 수 없는 가시가 숨겨 있었습니다. 여러 측면의 유명은 재판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유명은 북한의 삼성 공장을 지어 기여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일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 부회장을 부통령급으로 대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유는 삼성으로 하여금 북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겠지요. 자, 하지만 북한은 겉으로는 이 부회장을 부통령급의 환대를 해주었지만 내부에서는 삼성 휴대폰, 가전제품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어제는 정말 어이없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회담에서 남측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며 핀잔을 줬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평양 남북회담 당시 옥류관 행사 때 평양을 찾은 대기업 총수들이 냉면을 먹는 자리에서 이 위원장이 불쑥 나타나더니 정색하며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라고 했다. 보고받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에 조 장관은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며 이 위원장이 불쑥 나온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같은 통일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다가 나온 말이라는 것인데 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그렇다면 왜 북한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부통령급 대우를 하면서도 핀잔을 주기도 한 것일까? 자, 이 이야기를 하려면 세월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북한 정권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삼성의 투자 유치를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공안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평양에 초청하기 위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접촉했고 그때마다 이건희 회장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북한이 보복의 일환으로 삼성 제품을 통제한 것입니다. 2016년 탈북한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대부분 북한 사람은 한국 휴대전화에 삼성만 있는 줄 알고 있다며 아마 김대중 시절 삼성 이건희 회장이 북한 방문을 거절한 것에 대해 북한 정부가 삼성이 붙은 손전화기나 제품들을 쓰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에 앞서 월간조선은 11월 후에 북한 109 상무의 주민사상통제 관련 문건을 단독 입수해 보도한 바 있는데 이 보도 내용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일명 109 그룹바라고 불리는 109 상무는 북한 정권이 영상물과 불법 출판물, 라디오와 녹화기 단속을 목적으로 2004년 2월에 조직한 사상미디어 통제검열 조직이라고 합니다. 노동당 선동부가 책임지고 여기에 검찰수와 보위부, 보안성이 합류하여 중앙과 지방에 조직된 비상설 기구입니다. 사실상 상설기구나 비상설기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해당 시기마다 조직의 명칭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이후에 테이프식의 비디오로부터 시작된 비공개 한국 영화 보급이 2000년대에 들면서부터 VOD 보급으로 북한 주민들 속에서 활성화되자 북한 정권이 황색 바람을 막는다면서 조직된 109 상무는 과거 김정일 시대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가정집에 들이닥쳐 모조리 뒤지고 난탕을 쳐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109 상무의 검열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드라마와 영화, K-팝 음악이 북한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109 상무는 북한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북한에서 제작 유포된 영상도 김정은 시대 들어와 선별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휴대폰 관련입니다.
자, 손전화기 목록에는 라디오와 TV 수신 기능, 인터넷 접속 기능이 있는 손전화기, 괴뢰상표 삼성이 붙은 손전화기가 금지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꼭 짚어서 삼성 핸드폰을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김정일은 집권 당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남한의 삼성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를 위해 1,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을 북한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이건희 회장은 이 같은 북한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자, 그러나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게 되었고, 당시 김정은은 이 부회장을 부통령급으로 대우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 특별 수행단으로 합류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평양 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물론 모든 북한 고위급 간부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부통령처럼 대접하더라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 백두산 인근 삼지연 초대소 오찬에서는 우리 측 인사들이 작별의 술잔을 건네겠다고 해서 김정은과 술잔을 주고받았는데 이 부회장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자, 특히 방북 첫날 리용남 내각 부총리와 만나는 자리에 배석한 황호영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국장이 이 부회장과 악수하면서 우리가 꼭 오시라고 말씀드렸다라고 말하면서 청와대가 전적으로 우리 측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북측의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를 적극 부인하고 나선 것이 거짓이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특정 기업을 두고 그 기업의 정치 성향을 논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세월 삼성은 좌파 세력에게는 타도의 대상, 우파 세력에게는 지켜야 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국민들이 상당수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국민들께서 이런 북한의 속내를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결정이었겠지만, 자, 부디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북한 방문을 왜 국구마다 했는지, 또 삼성의 잘못된 판단이 자칫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해 국가 경제에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유의해야 할 시기인 듯 합니다.